올해 2021년도에 제가 이제 1학년 통합과학을 맡아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통합과학 전체 부분이 아니라 대단원 두 번째인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만 제가 수업을 하는 걸로 배정을 받아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유튜브 상에서는 저의 예명은 팡슈타인이라고 이제 예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이제 학생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주는 거에서는 제가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작업을 해서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났을 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복습한다라는 개념으로 자료를 올려두면 이제 학생들이 필요하면 모르는 부분이 또 생기면 댓글이나 이제 이런 것을 달면 제가 피드백을 해두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부분에서 첫 번째 이제 역학적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그 뉴턴의 사과를 이제 조금씩 던지면서 이렇게 사과를 그냥 딱 놔두면은 아래로 사과가 그대로 떨어지겠죠. 이제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앉아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뉴턴과 사과는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경우하고 조금 앞으로 던졌을 경우하고, 그리고 더 세게 던졌을 경우하고, 그리고 이것을 무한히 더 세게 던진다면 이 사과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뉴턴의 대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지구에 마찰이 없고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높은 곳에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높은 곳에서 대포를 조금 쏘면 이 정도에 떨어질 거고, 더 세게 때리면 이 정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때요? 더 강력하게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하게 쏘면 쭉 갔다가 이 정도 떨어질 거고, 더 강력하게 쏜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바퀴 뺑 돌아서 대포 뒤통수에 올 수 있지 않을까. 뉴턴이 이러한 상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뉴턴의 이 포탄은 왜 땅으로 떨어지죠? 중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떨어지는 거고, 가만히 놔둬도 떨어지고, 옆으로 점점점 세게 던진다면 이게 종국에는 뺑뺑 돌고, 이것보다 더 세게 던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던진다 그러면 아예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사실 이게 이제 대포가 아니라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주위에는 사실 이러한 궤도로 지구 주위를 운동하는 것은 인공위성이 있겠죠. 인공위성. 그리고 이제 지구 밖으로 아예 화성이나 다른 태양계 외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러 가기 위한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궤도를 따라가지고 날려보내야 되겠죠.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뉴턴의 이러한 것을 사고실험이라고 합니다. 사고실험. 이거의 핵심은 지구의 이제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중력에 앞서서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 지구,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 탄성력도 있을 거고요. 고무줄에 의한 탄성력, 타이어, 여러 가지 탄성력이 있을 거고, 여긴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장대를 열심히 뛰어가지고 장대를 구부러지는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높이 뛰어오는 현상이고요. 전기력, 지금 트램펄린에서 노는 학생이 마찰에 의해서 대전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전기력, 겨울에 마찰 전기에 의해가지고 찌릿찌릿할 때 생기는 전기력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는 땅바닥과 신발 사이에 마찰력이 있으면 걸을 수가 없겠죠. 이런 마찰력도 있을 거고요. 자기력, 나침반 또는 마그네틱 자석, 우리가 주로 쓰는 자석에 의한 자기력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우리 일생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요,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중력에 조금, 중력, 그 중에 이제
중력. 지구에 의한 이 중력이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시스템의 역할을 두느냐 보시면, 역학적 이 시스템에서, 여기 시스템은요, 어떠한 앞에서 중학교에서는 흔히 말하면 개라고 하는 걸로도 배웠는데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데, 구성 요소들 간에 서로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상호작용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을 이제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것을 이제 볼 건데, 중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력. 그리고 이제 중력에 앞서서 힘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과학에서의 힘은 이렇게 했었죠.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힘이라고 하는데, 과학에서 힘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 네, 화살표로 합니다.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은 작용점이고요. 화살표의 방향은 힘의 방향을 의미하고요.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의 표현은 화살표로 힘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었고,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력,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을 때 A가 B를 잡아당기는 이 힘과 B가 A를 잡아당기는 이 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량 MA, 질량 MB가, 질량에 있는 이 두 물체 간에는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뉴턴이 얘기하기를,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력은요, 질량, 각 서로의 질량에 비례를 하는데, 이 중력은 여기 B에 작용하는 이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이 힘은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은 식으로 표현하면요, F는 중력은 중력 상수라고 하고요. R제곱. 여기 이 사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거리가 R이고요. R제곱분의 M1, M2인데, 여기 보세요. M1이 MA, 어느 한 물체의 질량과 어느 한 물체의 M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은요, 중력상수 곱하기 거리 R 제곱분의, 하나는 지구의 질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물체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력상수의 곱과 이제 거리는 지구 중심부터 거의 지표까지의 거리의 제곱분의 이제 지구의 질량,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보통 중학생 때 배웠던 중력가속도 G 9.8 m/s 제곱의 값이 되는 겁니다. F는 MA에서 여기 이 만유인력 법칙의 식에서 이 부분까지가, 여기가 지구 중심에서 지표까지의 거리, 그리고 지구 질량, 그리고 중력 상수의 값이, 정해진 값이 상수로 된다 그러면 지표면에서는 중력 가속도는 G 9.8 m/s 제곱이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이라고 했을 때요.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커지게 되는 거죠. 중력은 이 식을,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이 식, F는 중력상수 라지 G, 그리고 거리의 제곱분의 M1, M2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할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수평에서의 그런 운동을 분석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건데, 이것은 수업 시간에 이제 활동하는 것을 직접 해봐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 거리가 한 칸당 5cm, 한 칸당 5cm, 그리고 여기 한 컷당 0.1초 간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이 시간 단위의 속도는
속도는 몇이죠? 속도는 0.1초분의 미터의 개념을 한다 그러면 0.05m니까 이렇게 되고요. 미터 퍼 세크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0.1분의 3칸이죠. 하나, 둘, 세 칸이니까 0.15. 그 다음 구간에는 몇이죠? 5칸이니까 0.1분의 0.25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이죠? 7칸이니까 그 다음 구간에는 0.1분의 0.35. 그 다음 구간에는 0.1분의 0.45.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0.5m/s, 여기서는 1.5m/s, 2.5m/s, 3.5m/s. 이걸 다시 계산하면 여기서는 0.5m/s, 그 다음 구간에서는 1.5m/s, 그 다음 구간에서는 2.5m/s, 그 다음 구간에서는 3.5m/s, 그 다음 구간에서는 4.5m/s. 속도가 점점점 0.1초마다 평균 속도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속도의 차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 하는 것만 해보는 겁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여기 이제 가속도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0.5m/s에서 1.5m/s가 됐죠. 어떤 시간 동안? 0.1초 동안 0.5,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1.5m/s에서 빼기 0.5m는 이렇게 되죠. 1.0, 0.1분의 1.0이니까 10m/s 제곱이 되겠죠. 대략 가속도는 여기 구간 다 10씩 0.1초마다 1m/s씩 늘어났으니까 시간은 가속도는 다 동일하게 10m/s 제곱으로 자유낙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의 경우에는 수직 부분 각 구간별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해주면 되고, 수평 부분을 나눠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서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해주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전에 물리 1을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일정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1초 동안에 2m 갔다. 1초 또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2m 갔다. 그 다음 1초 동안에도 2m 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속도가 V는 1초분에 2m 가는 애니까 2m/s로 일정하게 운동하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프, VT 그래프로 한다 그러면 2m에 대한 걸로 일정하니까 등속도 운동.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2로 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T, 0, V, S, 위치 시간 그래프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기가 0, 원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1초는 2m, 그 다음 2초 때는 4m, 그 다음 6m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쭉 직선에서 1초일 때는 2m, 1초일 때는 2m, 좀 스케일이 잘못됐는데 2초일 때는 4m, 4m, 3초일 때는 6m 이런 식으로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의 기울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도다 라는 거. 그리고 VT 그래프에서의 민 넓이는 여기 직선에서는 이동 거리와 변이가 같을 테니까 이게 속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변이가 돼 있을 때 변이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영상, 혹시나 등속도 운동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그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거의 내용 같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뭐냐면 우리 가속도라는 정의를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가속도 보통 acceleration, 엑셀 밟는다라고 하죠. 속도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아지는 것, 줄어드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가속도입니다. 변하는 운동. 그래서 속도 변화량, 델타라고 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이제 우리는 가속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속도가 어떤 물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했어. 그래서 1초에 얘는 1m 갔어. 1초, 그 다음 1초에 2m 갔어. 그 다음 1초에 3m 갔어. 그랬을 때는 1초 구간에서는 어때요? 1m/s의 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초 구간에서는 2m/s가 되는 거고, 그 다음 1초 구간에는 3m/s가 되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1초에서 그 다음 1초 사이에는 어때요? 여기 구간에서는 1m/s에서 2m/s의 속도가 늘었으니까, 가속도의 값은 어때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1m/s 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2m/s 마이너스 1m/s, 이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1초는 가속도 A는 무슨 1m/s 제곱이 되겠죠. 세크니까. 그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어때요? 3m/s 마이너스 2m/s,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구간,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에서는 3m/s 마이너스 2m/s 분의 1초니까 1m/s 제곱. 그러니까 이것은 가속도, 매 초마다 1m/s씩 증가한, 속도가 점점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되니까 방향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 자세한 영상은 선생님이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사실 그래프 3개, AT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와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와 ST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의 관계가 나오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가 직선,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VT 그래프가 그렇게 되면 직선의 형태가 되고, ST 그래프는 2차 함수꼴로 곡선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링크를 타고 가서 자세히 분석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중력이 자연현상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시스템을 만드느냐, 이러한 지구에서의 이 중력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미쳤느냐, 몇 개만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만 살펴볼 건데, 대기의 구성 성분, 우리 지구의 대기의 구성 성분은 어때요? 산소가 많고 질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지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중력이 그러한 기체들을 잡아놓을 수 있는 그 중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보통 에베레스트 산에서 매년 사람들이 등산하다가 많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추워가지고 얼어서 많이 죽지만 그 전에 8,000km 이상의 엄청나게 이제 고지에서는 지면에 비해서 산소의 농도가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류 현상, 온도가 높게 되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밀도가 큰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중력이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기상현상 어때요? 기체가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물방울로 이제 맺히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물방울이 내려오게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한 현상,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상현상도 마찬가지로 이 중력과 굉장히 영향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에서도 우리가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를 돌려주는데, 기린과 같은 목이 굉장히 길고 높이가 높은, 뇌가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은 심장도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피를 펌프질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와 맞게끔 굉장히 강한 펌프질로 피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지구에 적응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은 다리 근육이 거기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발달을 했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지구 중력 방향으로 수분 내려오는 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뿌리도 아래 방향으로 지지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도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한 현상들이나 이런 분석은 다다음 단원에서 이제 다뤄볼 겁니다. 자, 오늘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간결하고 좀 최대한 간단하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개괄적인 것은 영상으로 제가 올려두고요. 세부적인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댓글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수시로 선생님께 질문을 주면 선생님이 더욱더 자세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들어준 친구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팡슈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